차별받던 제1동포 642명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 9월 15일 인천 자유공원 89의 제1동포 이정수 할아버지가 학도의용군 참전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손에는 70년 전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친구들의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다케시, 요시오, 가즈오, 너희들의 희생을 이제야 조국이 기억해 주는구나. 그의 뒤에는 일본에서 온 유족 100여 명이 서 있습니다. 모두 제1동포 학도의용군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70년 전 그들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조국도 국적도 애매한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왔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일본 도쿄 신주쿠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사무실에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단 청년회장 김재창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조국이 위험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1동포들은 일본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취직도 진학도 제한되었고 조센증이라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무국적자였습니다. 일본 국적도 한국 국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모였습니다. 도쿄, 오사카, 고베, 나고야, 전국에서 모인 제1동포 청년 642명, 대부분 17세에서 25세 사이였습니다. 이정수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오사카 조선인 마을에서 자란 그는 매일 차별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1등을 했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 일본에 남았습니다. 정수야,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거야. 하지만 잊지 마라. 우리의 조국은 한국이다.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긴 정수는 민단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말렸습니다. 너마저 죽으면 우린 어떻게 사니? 어머니, 조국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1950년 8월 제1학도 의용군 일진 100명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밀항선을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항해.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뱃멀미로 고생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산항 도착. 그들을 맞이한 것은 냉대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놈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일본 스파이 아니야? 한국군 장교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가 한국인입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결국 국방부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2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후 전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제1학도 의용군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인천항 정찰과 상륙지점 확보였습니다. 이정수와 동료 20명은 고무보트를 타고 월미도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북한군 초소를 제거하고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본대 상륙 개시 그 순간 북한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동료 다케시가 쓰러졌습니다. 정수야, 우리가 조국을 지킨 거지? 그래, 우리가 해냈어. 다케시는 20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수는 친구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인천 탈환 후 서울 진격작전 제1학도 의용군은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은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살려 심리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북한군 포로 신문, 선전방송, 삐라 작성, 특히 일본에서 배운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무전기수리, 차량 정비, 의료 지원, 한국군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똑똑하구나. 일본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제1동포들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10월 19일 평양 입성. 제1학도 의용군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행진했습니다. 거리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이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어디서 왔소?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왜 이 먼 곳까지? 할머니, 조국이 부르면 어디서든 와야죠. 할머니는 이정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이정수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이다. 11월 중공군 개입.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제1학도 의용군 10명이 포위되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손가락이 얼어붙고 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포기하자. 항복하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김재창 대장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항복은 없다. 우리는 일본에서 개처럼 살았다. 이제 조국에서 사람답게 죽자. 3일간의 혈투 끝에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10명 중 1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정수도 있었습니다. 왼쪽 귀가 동상으로 잘려나갔지만 살아있었습니다. 1951년 1월 일사 후퇴. 서울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후퇴하는 길에 이정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난민 행렬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그들은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이었습니다. 이정수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말이 이상해요? 아저씨는 일본에서 왔단다. 일본 사람이 왜 우리를 도와요? 너희가 우리 동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야. 소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1951년 5월 제1학도 의용군 추가 파견. 이진, 삼진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총 642명. 그들은 각 전선에 배치되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애매했던 것입니다. 한국 국적도 군번도 없었습니다.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전사에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요시오는 백마고지에서, 가즈오는 금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135명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제1학도 의용군 생존자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더 큰 차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이 일본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직도 결혼도 어려웠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들을 잊었습니다.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정수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쪽 귀가 없는 그를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조국은 살았으니까. 1975년 이정수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식당.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제1동포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참전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 그들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1학도 의용군 전우회. 매년 현충일에 모여 전사한 동료들을 추모했습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드디어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60년 만이었습니다. 참전 유공자로 인정하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정수는 무공훈장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한국인으로 인정받는구나. 2010년 인천에 제1학도 의용군 참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정수는 휠체어를 타고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전사한 135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그는 하나하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케시, 요시오, 가즈오. 너희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야. 2015년 이정수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차별 속에서 피운 무궁화. 일본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제1학도 의용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생존한 제1학도 의용군은 12명, 모두 90세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후손들이 매년 인천을 찾아 참배합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조국을 택한 642명의 젊은이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애국심이었습니다. 국적이 애국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국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도 인천 자유공원에는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그 아래 제1학도 의용군의 넋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